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식도 완전 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면요. 이 완전 간해가 31명 중 7명이 나왔죠. 22%가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화학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34명 중에 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가 나왔는데 이거에 비하면은 거의 이제 6배 이상이죠. 그렇게 잘 나왔다는 건데 2017년에 식도 전체 발생 건수는 2483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카시노마가 95%를 차지했으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5%는 이제 뒤에서 볼 텐데, 요게 이제 편평상피 세포가 90%, 선이 2.4%입니다. 그러니까 카시노마가 95%, 그 중에서도 90%가 바로 편평상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시노마가 95%였고, 나머지가 뭐였냐면은 이제 sar코마라고 하는 요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이제 종류인데요. 이걸 한번 또 공부를 하면요. 자, 먼저 악성 이거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넓은 뜻으로 우리가 이걸로 많이 쓰게 되는데, 요거랑 요거를 같이 일컫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영어로 이제 카시노마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바로 상피성 세포로 된 요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피성이 있으면 비상피성 세포로 된 것도 있겠죠. 그게 바로 후자였던 이제 육종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악성 종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요거랑 요거 두 개로 되어 있고, 얘는 상피세포고 얘는 비상피세포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피세포, 비상피세포 그 위에, 그러니까 카시노마, 이제 사르코마 그 위에 또 크게 나뉘는 종류가 뭐냐면은 이제 악성이 있고 양성이 있다고 했는데, 요 악성에서 우리가 두 개를 본 거고요. 더 위로 가서 이렇게 두 개라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피부에 이제 사마귀처럼 생겼는데 증식이 더 하진 않고 멈춰가지고 커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좀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더 증식하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양성입니다. 그래서 양성 요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드물게 요런 세포가 증식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증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험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봤던 이제 악성이라고 합니다. 양성은 좋을 양자, 괜찮다는 것이고, 악성은 좀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랑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양성, 음성이라는 것은 또 다른 거죠. 리스폰스가 있었냐 없었느냐 차이고, 요거는 이제 좋냐 안 좋냐라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히 계속 증식하는 요거는 이제 보통 세포랑 다르죠. 보통 세포는 일정 횟수 이상 증식을 하면은 이제 죽게 되는데, 얘는 안 죽고 무한히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미국의 뭐 요런 환자의 이거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전 세계 곳곳에서 연구, 실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 겁니다. 계속해서 증식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용어 정리를 하면 좋은 게, 요거를 설명할 때 뭐 혹이라고도 하고 요거라고도 하고 요거라고도 하죠. 그래가지고 뭐 간혹 이제 다 돌아가면서 쓰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혹은 의학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 비정상적인 체내의 덩어리, 그래서 뭐 이걸로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신생물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신생물이면 이제 새로 신자를 썼겠죠. 그래서 새로운 성자는 뜻에서 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것은 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 단어로 많이 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성이 있고 양성이 있다고 했는데, 악성에서 종류를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림프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제 얘는 이제 상피세포라고 했고, 얘는 이제 비상피세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 그대로 보면은 피부, 장기 바깥쪽, 요게 바로 상피죠. 요게 발생하는 게 바로 요거다. 그 다음에 뭐 뼈, 근육, 인대 이런 결합 조직에서 발생하는, 피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게 바로 요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림프구, 우리 뭐 이제 백혈구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게 바로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어디에 생기느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장기에 생기느냐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뭐 이제 적응증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부위 이런 걸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피세포에 더 많이 생길까요? 비상피세포에 더 많이 생길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요게 더 많이 생길까요? 여기에 더 많이 생길까요? 그 비율을 보면은 이제 150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90%가 상피세포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많다라는 건데, 아까 이제 식도에서도 비율이 뭐 95%대 5%니까 이제 전체적인 비율이랑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피 쪽에서는 이제 10%라고 하고요. 여기가 뭐 지지조직, 결체조직 이런 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빠르게 이제 그 증식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영양소, 산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끌어오는 게 바로 이제 혈관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잖아요. 얘네가 이제 증식을 할 때 여기 TAF라는 요거 혈관 신생 인자라는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혈관의 성장을 자극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그러면은 여기 혈관이 이렇게 얘 주변으로 끌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산소 공급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요거 혈관 신생 인자, 이제 엔지오제네시스 팩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 내피세포 증식 인자입니다. 영어로 VEGF라고 하고요. 바로 리보세라닙이 VEGFR2를 타겟팅하는 표적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IV 리보세라닙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도의 생존율을 보면은 이제 수술 후에 생존율을 보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한 다음에 생존율을 보니까 20에서 50%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5년 동안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요런 거를 하면은 좀 나아질까 했더니 50% 정도에서는 요게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지만은 5년 생존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OS랑도 이제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5년 생존율 22%에서 50%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완전 간회가 나왔던 게 22%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5년 동안 살아있다라는 게 아니라 20%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CR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뜻인데, 만약 이 상태로 5년이 지나면은 당연히 이제 5년 생존율 데이터에도 추합이 되겠죠. 근데 플러스 이게 많이 아니라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대로 SD 상태로 뭐 계속 가가지고 5년 사는 거나, 그 다음에 뭐 조금씩 확장이 되지만은 그래도 5년 사는 거나 다 이제 5년 생존율에 들어가겠죠. 하지만은 요렇게 상태, 완전간의 상태로 5년이 지나면은 이거는 물론 이제 OS 5년 생존율에 추가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치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 올라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식도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위도 같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식도랑 위 사이에는 관략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뒤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이제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이제 위로 내려간, 이 위가 아니라 요 밑에 위로 내려간 음식이 식도로 이렇게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은 또 요거랑도 굉장히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궤양이라는 것은 이제 위 또는 이제 12지장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마치 삽으로 판 것처럼 이게 패인 거, 이 패인 거를 바로 요거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많이 파였느냐 적게 파였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다릅니다. 이제 많이 파였다라는 것은 바로 요거라 부르고, 적게 파였을 때는 미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이 파였다라는 것은 어떤 걸 기준을 하냐, 여기 보면은 점막이 있고요, 점막 근육판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팠다, 여기 선이 있죠. 이렇게 요거까지 파였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궤양이라고 하고, 요거까지 파이지 않은 요 정도 파인 것은 이제 미란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12지장에 있는 거, 거기서 얼마나 파였는지 따라서 용어가 달라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용어 설명들 하는 김에 이것까지 보면요, 이제 영어로 우리가 친숙한 건 요건데, 이제 그리스어로 개를 뜻하고 합니다. 독일어는 이제 크레브스라고 부르나요? 뭐 개라고 하는데 옆으로 기어가는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이 개딱지처럼 울퉁불퉁하고 딱딱해가지고 지었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기어가듯이 번져나가기 때문에라는 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굉장히 많은 이들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치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뭐 영국 요 굴뚝청소부를 보니까 요 밑에 많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고서, 아, 이게 화학적 또는 기계적 자극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 귀에다가 이 콜타르라는 것을 계속 같은 자리에 발라주니까 요게 발생하는 것도 1915년에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통해 가지고 생쥐한테도 발생하는 실험을 했고, 여러 가지 보니까 1500개 중에서 50여 종이 인체에 이것을 일으킨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도 많이 얘기하죠. 이런 것들 로펠러 연구소에서 이거 바이러스를 이제 닭에 이식하니까 이제 요게 생겼다. 이거 비세포죠. 비상피세포.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B형 요거로도 발생을 할 수 있다. 뭐 이거에 의해서도 임파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다 알아봤는데요. 여기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에 이제 완전 간회라는 것은 우리가 완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는 점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